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원익홀딩스 28일날 거래정지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드디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자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손절치고 도망가야 될지, 아니다 상승을 할 것이다, 지금 바로 매수의 절호의 기회이다, 어떻게 해나가시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하락은 참아줄 수 있었어요. 저항선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었는데 오늘의 하락은 선 넘었습니다. 지지선까지 내려갔잖아요. 선 넘었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를 들어가야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손절을 털어야 되는 자리인가 고민이 굉장히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왜 하락을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도대체 왜 하락을 했느냐. 오늘 여러분 기사가 떴는데 이게 악재였어요. 악재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기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본 잠식 자회사의 발목 잡힌 원익 P&E 구조조정에 나선 원익그룹. 여러분 가슴 두근거리는 단어가 두 가지나 나왔어요. 자본 잠식에 구조조정에 나서겠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손자회사 P&E 시스템즈가 자본 잠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원익 P&E가 흡수합병을 할 거예요. 이 원익 P&E와 손자회사였던 P&E 시스템즈가 맡고 있는 업종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아래에 살짝 다른 기사가 있죠. 반도체 장비 계열사 원익 IPS는 3개월간 주가가 2배 뛰었다. 우리 원익홀딩스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죠. 원익홀딩스는 여러 사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들은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사업 원익 IPS도 있고, 2차 전지를 하는 사업 원익 P&E도 있고,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실적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익홀딩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이다를 점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아래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맡고 있는 원익 P&E는 자회사 부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은 했지만 원익 P&E 자체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자회사인 P&E 시스템즈가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원익그룹은 자회사 합병을 통한 효율화와 신사업 확대로 제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원익그룹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느냐, 앞으로 어떤 자구책을 내놓느냐를 주목을 하면서 원익홀딩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조금 점쳐보기 위해서 이전까지의 거래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는 재차하고 이전까지 거래 살펴보도록 하면요. 주식 상승 끌어올린 것, 아주 차근차근히 세 세력이 서로 물량을 수급을 전환시키면서 주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를 막고 이후에 하락을 할 때도 물량을 교환을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지켜졌고 단기 투매만 던졌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악재가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된 거죠. 외국인의 보유율을 보시면요. 6에서 7%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물량, 그 이상의 물량을 단기 투매로 던지면서 매물대 조정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확정이 된 후에 길게 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켜보시면서 이 외국인의 보유율이 6%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여전히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도 그들이 받쳐주는 이 수급 안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주식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원익홀딩스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 거래 정지 조치가 들어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악재 하나로 새로 생성된 지지선까지 주가가 밀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건 결국 종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처럼 악재 뉴스 한번 나온 지금 이런 구간에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은 조금 조정 들어가나 보다 하면서 마음이 놓이시겠지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악재가 더해지니까 이거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셔도
흐름을 놓치지 않는 눈이 있으면은 그 눈이 결국 이런 자리,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흐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지선이 심리적으로 버텨주느냐예요. 지지선 27,000원 유지된다면은 오늘 하락은 단기 반등의 신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곧 기회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에 매수를 해두시면은 바로 단기 반등 들어가서 저항선 바로 시험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때 매도를 하셔도 단기 차익을 2,000원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마감을 했을 때 이 순매수 자체가 어제에 비해서 적어진다면은 적어지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바로 다음 주 초에 반등이 올 수 있어요. 반등 와서 다시 저항선 시험대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악재 하나에 주가가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흔드는 이 약재, 이 이유가 아니라요.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느냐입니다. 오늘처럼 구조조정 뉴스가 터지면 대부분은 불안해하세요. 자본 잠식의 구조조정, 아주 불안감을 굉장히 띄우는 그런 기사죠. 하지만 시장은 이 공백 속에서 다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오대리의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오대리 저장해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 오대리는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매수 같이 들어가서 물량 챙겨가시자라고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조정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장 다음 주에 조정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오대리는 또 매수 들어갑니다. 평단가 낮춘다 하면서 신나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평단가 낮추고 수량 추가로 챙기면서 이렇게 같이 가져가자라고 오대리가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항선 돌파 시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조금 떨쳐내시라고 저항선 근처 다 와갈 때 오대리는 문자를 드려요. 그때 매도하셔서 차익 조금 챙겨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후의 자리까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가야 할 자리, 지켜나가야 할 자리를 문자로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시장은 두 번 움직입니다. 한 번은 빠질 때, 또 한 번은 기회로 바뀔 때. 오늘 뉴스가 단기 조정을 만들어냈지만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영상 뒤에서 제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그 이후에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영상에서 정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은 오늘 하락이 다음 주에 타이밍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확인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대리가 지금 우리 종목 장기 하락에 들어갈 수 있다. 하락장에 돌입을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결국은 상승을 할 거니까 방법 다 있으니까 매수하라고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굳이 매수해야 되냐? 이 종목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주가를 보면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나의 체력과 멘탈이 먼저 소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버텨야 되는 건지 그냥 던져버려야 하는 건지 끝없는 고민 속에서 이제 지쳐버리고 반등이 온다 해도 힘이 없어서 관심을 꺼버리니까 놓쳐버려요.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거죠.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하락장이 이제 길어지면은 종목이 아니라 이제 제 멘탈이 다 털려가지고 포기를 해버리고 놔버리고 기회도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제 기분대로 제가 지쳤다고 포기해버리고 매매해서 손을 놔버리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하락장이 되면 저는 굉장히 이제 바빠집니다. 그때부터 더 차트를 들여다보고 수급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호재가 있을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 매집 포착 신호들을 확인을 해 나가면서 움직여요. 그래야지 장기 하락장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회를 잡아가면서 하락장 중에서도 오데리는 이제 차익을 챙겨 나갑니다. 이 기회를 계속 잡아 나가요.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노려서 장중에 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단기 차트가 상승을 해서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챙겨 나가는 것.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평단가를 낮추면서 오히려 차익까지 챙겨 나가면서 이익을 챙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상승세를 탈 때가 있고 하락세를 탈 때가 있습니다. 상승세 때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운 쪽이죠. 하지만 진짜 주식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요. 하락을 할 때도 이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데리가 실제로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서 차익 실현을 챙겨 나갔는지 한번 실제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도 계속 매매를 했던 네이버 주식의 차트입니다. 약간 이제 네이버는 올해를 보면은 약간 장기 하락의 상징과 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차트입니다. 올해 지금 3월부터 9월 끝까지 10월 초까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올해 초에 한번 하락을 했고 장기 하락을 했고 반짝 급등을 한 뒤에 다시 장기 하락에 돌아섰습니다. 그럼 오데리가 이 장기 하락 중에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서 차익 실현을 해나갔느냐? 배당락 이후에 결국은 주가가 원래로 조정을 받는 과정이었는데요. 결국은 하락이죠.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쳐가던 시점에 매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오데리도 매집을 했어요. 매수를 했고 단기 추세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죠. 이때 1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바로 매집 신호가 들어왔어요. 근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때 계속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췄어요. 평단가를 낮추고 이후에 또 매집 신호가 들어왔고 또 매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려놨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매수 시점 두 번에 확인을 해보시면 차트가 단기 차트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음운대, 구름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차트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음운대를 돌파를 하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결국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때 차익 실현 챙겨가야겠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신호를 체크를 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차트 확인을 해서 단기적으로 챙겨나갈 궁리를 해나가면은 충분히 장기 하락 중에도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이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장 중에도 내려갔다라고 멘탈 흔들리셔서 매도해버리시고 또 내려갔다 매도해버리시고 내려간다 매도해버리시면은 결국 남는 것은 손실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손절밖에 없고 손실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잡고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하시고 내려가면 오히려 평단가 조정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단기 추세 상승을 할 때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량을 조금씩 쳐 나가시면은 장기 하락장 중에서도 충분히 익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카페24라는 종목의 차트예요.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등했을 때 매도를 했고 이후에 또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데리도 고점에 물린 상태였어요. 고점에 물린 상태였는데 이후에 하락을 해서 매집 신호가 계속 들어와요. 이때마다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낮췄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뚜렷한 반등이 없어도 신호 들어올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은 최대한 챙겨 나갔습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고 차트가 한번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서 평단가 이미 고점에 물렸지만 이때 계속 매집을 해서 매집을 5번이나 한 거예요. 5번 하면 평단가를 낮춰준 상태인 겁니다. 평단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서 고점보다는 분명히 낮은 단가죠. 낮은 주가임에도 평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때 반짝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또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매집을 하라고 또 신호가 들어왔죠. 이때 또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하락을 하니까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조정을 해나갔어요. 평단가를 낮춰두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지금 이 지점이 제일 저점이에요. 저점이고 이후에 단기 추세가 점점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단기 추세 상승세 타면서 중기 추세인 20일도 상승세를 타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장기 하락장에서는 누구든지 지칩니다. 하지만 결국 보셨죠? 이때 오데리도 고점에 물렸어요. 고점에 물렸는데도 매집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두니까 결국은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어느 하루 반짝 상승을 하면은 그 지점을, 그 날을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짜 투자는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루한 하락장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내고 돈을 벌어야 진짜 투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이 매집 신호가 올 때마다 같이 매수하자라고 하는 그 말들, 지금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지금 사라 팔아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 하락장 속에서도 계좌를 지켜내고 지친 와중에서도 반등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오대리처럼 고점에 물렸는데 나도 점점 오대리가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춰보고 오대리가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를 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도 차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다. 나도 차익 실현 지금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마디씩 꼭 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델이랑 같이 매매해 나가보고 싶다. 나 오델이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해서 어떻게든 차익 실현 해나가야겠다 하시면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내가 왜 문자로 보내야 하는 거지? 왜냐? 여러분, 이 하락 중에서도 반등을 한 날짜가 며칠이죠? 단 하루였습니다. 이 단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은 결국은 제가 영상을 꾸준히 찍을 거긴 하지만 장중에는 바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나마 큰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죠. 그나마 제일 고점일 때 매도를 하셔서 큰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제일 고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빠른 대응을 하시려면은 문자를 주셔서 오대리가 매도를 할 때 지금 고점이니까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릴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큰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악재장 속에서는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추가 매수인가 아니면 손절인가 이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단기 구간별로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 양일간은요, 뉴스가 반영되면서 27,000원대 지지선을 테스트를 해나갈 겁니다. 이 자리가 버텨주기만 하면은 일단 시장은 단기 약재 공포를 소화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렇게 화요일과 수요일이 되면은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들고
이때 중요한 거, 줄어들면서도 주가가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해서 28,000원까지만 가주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반등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이후 목요일부터는 이 위기를 잘 넘겼다 라는 이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열리느냐? 여러분, 우리 최고가 이전에 바로 직전이었죠.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3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 자리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31,000원 올라갈 거예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오데리는 대응책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 나갈 것인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한 주라도 더, 100원이라도 더 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큰 흐름 와중에서도 여러분이 장중에 저점, 고점 타이밍을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 있어요. 오데리 지금 저장해 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타이밍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문자를 보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락장일수록 두려움보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의 대응 계획입니다. 뉴스가 터지면 늘 끝났다, 나가야 된다, 손절이다, 이런 얘기는 늘 나와요. 종목방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락장일수록 두려움보다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계획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다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뉴스가 터지면 늘 끝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살짝 보세요,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왜 혼자만 팔았냐,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러다 15,000원 가는 거 아니냐, 하한가 간다, 난리 났습니다. 조정 시계 오겠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은 악재 하나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갈대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장은 진짜로 박살나기 시작을 하면요,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먼저 와요. 이 신호가 무엇이냐? 지지선을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르 무너져 내려가면 그게 바로 신호죠. 하지만 이 지지선을 버텨낸다면은 시장은 알아서 이유 찾아서 반등을 합니다. 하락이 길어지면은 반등의 힘은 커집니다. 지금 분명히 하락을 했고 오늘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의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흐름을 읽어 나가시면은 흔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오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응원 댓글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 나는 갈대가 아니다, 나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꼭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반등 신호 올 때, 여러분 다음 주에 바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올 때 놓쳐가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